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련된 개선 추진 방향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개선하게 되면 분양가 상향이라든가 높이를 완화해 준다는 그런 개선 추진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에 보도한 자료고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련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략 한 5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주자 64%가 층간소음에 갈등 경험이 있다. 이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거 불편의 대표 요인으로 층간소음이 뽑혔다.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층간소음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잘 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에 뭐 명절날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층간소음에 대한 내용으로 갈등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동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고요.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이번에 한번 좀 개선해보자. 이 내용으로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층간소음의 연도별 민원 건수를 보면은요, 17년에는 22,000건, 그리고 2020년에는 42,000건으로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도는 46,500건 정도가 층간소음의 민원이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음 문제를 좀 개선해보고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2년 8월 4일부터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성능 검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이면 뭐 최근의 일인데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그러니까 층간소음제를 다 시공을 하고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후 확인제 성능 검사를 해도 계속해서 층간소음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선해보자. 이 내용이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택건설 기준의 바닥 구조를 보시면요. 바닥 슬라브가 210mm, 즉 21cm의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고요. 라멘조, 즉 기둥식 구조일 때는 15cm 정도의 바닥 슬라브 두께가 있습니다. 뭐 라멘조 구조로 하게 되면 층간소음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라멘조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현행법을 보시면은 경량 충격음이 58dB, 그리고 중량 충격음, 조금 무거운 충격음은 50dB로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시공을 하고 나서 정말 이 경량 충격음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후 확인제 성능 검사를 하는데 이것마저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량, 중량 포함해서요, 49dB로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주택법을 추진을 해서 이 데시벨을 49dB로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주안점이고요. 이런 경량 충격음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조치를 공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주체자가 시공자한테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이 내용을 좀 공고하고 있고요. 사후 확인제를 실제 적용을 하려면 대략 2 내지 3년 후 정도부터 이 사후 확인제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이제 8월 4일 날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후 확인제는 한 3년 정도 지나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사 단계의 품질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바닥 구조 시공 후에 1회 제출할 것을 앞으로 3회 이상 제출하도록 공사 단계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바닥 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즉 3단계로 나눠서 품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단계를 보시면 슬라브 시공, 즉 타설 후에 한번 점검하고요. 완충제, 이게 뭐냐면은 층간소음의 완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충제를 시공한 다음에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구조를 시공 후에
마지막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하는 거를 3번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2023년 상반기에 주택법 개정을 해서 3단계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 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슬라브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층간소음 데시벨을 만족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체크하겠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층간소음 우수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 내용은 사후 확인 결과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 주고요. 그리고 바닥 두께를 추가로 210mm를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동시에 높이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을 보시면은 바닥 슬라브가 21cm입니다. 21cm인데 거기에 층간소음제라든가 바닥 두께를 더 강화시켜서 또 21cm를 강화를 한다면은 총 두께가 얼마죠? 42cm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해주고 또 이렇게 높이를 올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건축물 높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겠다.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층간 슬라브를 더 이상 두껍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이러한 내용으로 추가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 주겠다.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시공자한테 공사비 분양가를 더 올리게끔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중량 충격음 1등급을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 할인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을 1등급이 40dB인데요. 37dB로 더 강화하고요. 2등급은 41dB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은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상반기에 주택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은 아마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현실적으로 재건축 외에는 층간소음 성능 보강이 어려운 현재 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하거나 시공할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 저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겠다. 저리 융자를 통해서 현재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하면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주택을 보시면은 여기에 소음 제거한 매트를 시공을 하게 되면 대략 1 내지 3dB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거실 부분이나 공용 부분에다가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의 저리 융자를 해준다. 이 내용이 네 번째 보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층간소음 개선에 관련된 내용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이라든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건축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면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택 5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 확인 결과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다 시공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 제도를 활용을 해서 고품질 주택을 확대하고 또 경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후 확인 결과 향상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요.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관리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분양 보증료 할인, 분양가를 올리도록 좀 허용해 주겠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 운영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법 개정 시점이 나와 있는데요. 법 개정 시점은 올 하반기,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 다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2023년 상반기 또 2024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으로 층간소음 개선에 관련된 법 개정 로드맵을
이번에 발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정부도 새 출범을 해서 이렇게 민간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무 경험을 해보면서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법 개정이라든가 민원 해결에 관련된 추진법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장관이 바뀌게 되고 또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거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추진하기를 조금 기대해 보는 내용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추진할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장관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좀 꾸준한 정책 방향을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개선 방향에 관련된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잘 개선돼서 주거 환경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좀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